They accepted the claim from the petition of the prosecutors to extend his detention yesterday afternoon. But the fact that they've already thrown out the request from his lawyers that this process be deemed illegal and illegitimate suggests they may well extend that period of detention. It's unclear how long the period will be extended for. Some of the media reports here have suggested 20 days, but it is possible for them to extend it even longer than that. Nonetheless, I think people generally in Korea, other than those here who want to see him released, would like to see this process speeded up, because the longer it goes on, the longer it creates political instability, and that is very bad for the Korean economy. Okay, thank you for that. Tony Chung there for us in Seoul. South Sudan. 그런 부분을 또 이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서부 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추후에 가서도 결국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이런 주장이 곧바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라고까지는 생각하기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들이 계속 반복이 한다면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불이익한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이 연달아 있었던 그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 사법 질서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어도 유리하게는 판단받지는 않을 것이고, 다소 불리하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이 내용을 좀 보면 윤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 12월 3일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경찰 병력이나 혹은 군 병력에게 명령을 해서,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국회나 혹은 선관위들을 점거하게 하는 등, 그러니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그런 직권 남용 혐의가 있고, 이것은 곧바로 북헌 물론 목적의 이제 내란 혐의가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런 내용의 혐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청구서가 한 150여 쪽 분량이 된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확신범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어떤 경우에 좀 쓰는 겁니까? 사실 이제 확신인지 그런 부분을 또 이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서부 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추후에 가서도 결국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이런 주장이 곧바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라고까지는 생각하기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들이 계속 반복이 한다면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불이익한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이 연달아 있었던 그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 사법 질서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어도 유리하게는 판단받지는 않을 것이고, 다소 불리하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이 내용을 좀 보면 윤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 12월 3일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경찰 병력이나 혹은 군 병력에게 명령을 해서,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국회나 혹은 선관위들을 점거하게 하는 등, 그러니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그런 직권 남용 혐의가 있고, 이것은 곧바로 북헌 물론 목적의 이제 내란 혐의가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런 내용의 혐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청구서가 한 150여 쪽 분량이 된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확신범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어떤 경우에 좀 쓰는 겁니까? 사실 이제
accepted the claim from the petition of the prosecutors to extend his detention yesterday afternoon. But the fact that they've already thrown out the request from his lawyers that this process be deemed illegal and illegitimate suggests they may well extend that period of detention. It's unclear how long the period will be extended for. Some of the media reports here have suggested 20 days, but it is possible for them to extend it even longer than that. Nonetheless, I think people generally in Korea, other than those here who want to see him released, would like to see this process speeded up, because the longer it goes on, the longer it creates political instability, and that is very bad for the Korean economy. Okay, thank you for that, Tony Chung there for us in Seoul. South Sudan. 를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되고,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구속수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묵비권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서 공수처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윤 대통령이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수처가 법원 전속 관할도 어겼다는 주장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네, 법원 출입구를 틀어막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강제로 해산되기도 했다고요.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곳 서울 서부지방법원 출입구를 틀어막고 밤샘 집회를 벌였는데요. 오늘 오전 경찰은 이들이 집회 신고도 없이 불법 집회를 벌이고 있고, 또 법원의 정상적인 업무까지도 방해하고 있다며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뒤 강제 해산에 돌입했습니다. 지지자 수십 명이 팔짱을 낀 채 입구에 들어누워 저항했지만 경찰이 한 명씩 뜯어내 강제로 이동시켰습니다. 현재는 법원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법원 앞 도로까지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구호 소리가 이곳 법원 건물 바로 앞까지도 선명하게 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번 주말 내내 청사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청사 내부에 차량은 들어올 수 없고 신원 확인이 된 취재진이라 하더라도 이곳 건물 앞까지는 직접 걸어서 들어와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영장 심사 관련 출연. 를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되고,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구속수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묵비권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서 공수처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윤 대통령이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수처가 법원 전속 관할도 어겼다는 주장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네, 법원 출입구를 틀어막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강제로 해산되기도 했다고요.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곳 서울 서부지방법원 출입구를 틀어막고 밤샘 집회를 벌였는데요. 오늘 오전 경찰은 이들이 집회 신고도 없이 불법 집회를 벌이고 있고, 또 법원의 정상적인 업무까지도 방해하고 있다며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뒤 강제 해산에 돌입했습니다. 지지자 수십 명이 팔짱을 낀 채 입구에 들어누워 저항했지만 경찰이 한 명씩 뜯어내 강제로 이동시켰습니다. 현재는 법원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법원 앞 도로까지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구호 소리가 이곳 법원 건물 바로 앞까지도 선명하게 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번 주말 내내 청사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청사 내부에 차량은 들어올 수 없고 신원 확인이 된 취재진이라 하더라도 이곳 건물 앞까지는 직접 걸어서 들어와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영장 심사 관련 출연. 조차도 헌법과 법률에는 따라야 된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할수록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권위를 지금 사실상 능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수사 이 부분의 재판에 대해서도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까 이제 탄핵 심판의 출석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본인이 출석한다고 하지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 그러면은 탄핵 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본인이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를 풀었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이라는 헌법 수호자 아니겠습니까? 사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좀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는 구속적부심 청구는 정해진 수순이다 이런 분석도 당연히 해야죠. 많던데 그럴 경우에는 어디다 청구할까요? 저희 서부지법 입장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을 원하겠죠. 근데 서부지법만 하겠죠. 제가 볼 때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 뭐냐면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서부지법을 그렇게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헌재 관련해서 그리고 공수처 관련해서 지금 본인들이 지금 결과에 대해서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볼 때 법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최종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차도 헌법과 법률에는 따라야 된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할수록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권위를 지금 사실상 능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수사 이 부분의 재판에 대해서도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까 이제 탄핵 심판의 출석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본인이 출석한다고 하지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 그러면은 탄핵 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본인이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를 풀었어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이라는 헌법 수호자 아니겠습니까? 사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좀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는 구속적부심 청구는 정해진 수순이다 이런 분석도 당연히 해야죠. 많던데 그럴 경우에는 어디다 청구할까요? 저희 서부지법 입장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을 원하겠죠. 근데 서부지법만 하겠죠. 제가 볼 때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 뭐냐면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서부지법을 그렇게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헌재 관련해서 그리고 공수처 관련해서 지금 본인들이 지금 결과에 대해서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볼 때 법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최종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원 정문은 원래 이렇게 시위를 하고 정문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법원 정문을 빠져나와야 이제 서울구치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법원 정문 앞은 일단 통행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6시 50분에 끝이 나고 이제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한 6분 뒤 56분쯤에 나왔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윤갑근 변호사나 변호인단이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아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통제가 되는 대로 바로 이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 전인 똑같습니다. 이제 체포된 상태와 지금 구속영장을 기다리는 그 신분이 똑같다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원래 머물던 곳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때 이제 뭐 방을 이동하거나 그렇게 될 걸로 보이고요. 기각이 되면 구치소에서 곧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구치소에 계속 있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구치소에서 바로 나오게 되는 건데 예. 그러면 이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게 언제 나오느냐 이게 예. 초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예. 이렇게 실질 심사가 끝나고 예. 결과가 언제쯤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좀 될까요? 그때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9시간 가까이 일단은 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을 한 뒤에 다시 이제 그 신문한 것과 서류를 종합을 해서 판사가 한 8시간 정도 더 고민을 한 뒤에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쯤에 나온 걸로 좀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근데 이번에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원 정문은 원래 이렇게 시위를 하고 정문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법원 정문을 빠져나와야 이제 서울구치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법원 정문 앞은 일단 통행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6시 50분에 끝이 나고 이제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한 6분 뒤에 56분쯤에 나왔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윤갑근 변호사랑 변호인단이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아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통제가 되는 대로 바로 이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 전인 똑같습니다. 이제 체포된 상태와 지금 구속영장을 기다리는 그 신분이 똑같다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원래 머물던 곳에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때 이제 뭐 방을 이동하거나 그렇게 될 걸로 보이고요. 기각이 되면 구치소에서 곧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구치소에 계속 있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구치소에서 바로 나오게 되는 건데 예. 그러면 이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게 언제 나오느냐 이게 예. 초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예. 이렇게 실질 심사가 끝나고 예. 결과가 언제쯤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좀 될까요? 그때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9시간 가까이 일단은 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을 한 뒤에 다시 이제 그 신문한 것과 서류를 종합을 해서 판사가 한 8시간 정도 더 고민을 한 뒤에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쯤에 나온 걸로 좀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근데 이번 막는 정도였다면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시위대 해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다중 불해산죄라는 것 또한 있습니다. 소유죄 앞단계인데요. 경찰의 3회 이상의 이제 해산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다중 불해산죄가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적용 가능한 부분들 이미 뭐 고지를 했겠지만은 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진 해산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현행범으로서 다 체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제 정문 쪽이 대로가 이렇게 있고요. 후문 쪽으로 여러 골목들이 연결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문 쪽으로는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들이나 운용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이제 골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규모 인원들이 갑자기 몰릴 경우에는 뭐 다중이 이제 압력으로 이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저 모습도 정말로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예. 당연히 전 세계 외신에 나오겠죠.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이 저렇게 시위대에서 짓밟힐 수가 있구나.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이 나라는 법으로 통치가 불가능한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말로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한 법적 집행들이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확신과 소위 말하는 효능감이 생깁니다. 예. 어느 곳이든 어느 기관이든 간에 수천 명, 수백 명이 몰려가서 폭행을 행사해도 결국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면은 이 효능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런 게 해도 된다, 효과가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이 확실하게 압박을 줄 수 있고 힘을 과시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 시스템이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 타겟은 그것이 법원, 헌재, 공수처 어느 기관이든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세력 대결을 하겠죠.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는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처음에 논쟁을 했었지만은 비상계엄에서 시작된 내란이 정말로 진짜 더 큰 규모의 내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법치라는 거는요, 법원의 판단에 대한 존중이고 그 절차적인 틀 안에서 다투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제압하고자 했던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지금은 법원의 결정조차도 저런 식으로 수백 수천 명의 물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한 차단하고자 한다면은 이거는 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소위 말해서 셧다운 시킬 수 있는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제 불상사는 막아야겠지만 엄정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양방향이 전 차선이 통제된 상황이고 수백 명의 경찰 인력이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입이 될 것이다라는 임박하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앞으로 파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경찰이 좀 방어적 막는 정도였다면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시위대 해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다중 불해산죄라는 것 또한 있습니다. 소유죄 앞단계인데요. 경찰의 3회 이상의 이제 해산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다중 불해산죄가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적용 가능한 부분들 이미 뭐 고지를 했겠지만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진 해산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현행범으로서 다 체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제 정문 쪽이 대로가 이렇게 있고요. 후문 쪽으로 여러 골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문 쪽으로는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들이나 운용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이제 골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규모 인원들이 갑자기 몰릴 경우에는 뭐 다중이 이제 압력으로 이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저 모습도 정말로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 외신에 나오겠죠.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이 저렇게 시위대에서 짓밟힐 수가 있구나.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이 나라는 법으로 통치가 불가능한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말로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한 법적 집행들이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확신과 소위 말하는 효능감이 생깁니다. 어느 곳이든 어느 기관이든 간에 수천 명, 수백 명이 몰려가서 폭행을 행사해도 결국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면은 이 효능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런 게 해도 된다, 효과가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이 확실하게 압박을 줄 수 있고 힘을 과시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 시스템이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 타겟은 그것이 법원, 헌재, 공수처 어느 기관이든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의 세력 대결을 하겠죠.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는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처음에 논쟁을 했었지만은 비상계엄에서 시작된 내란이 정말로 진짜 더 큰 규모의 내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법치라는 거는요, 법원의 판단에 대한 존중이고 그 절차적인 틀 안에서 다투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제압하고자 했던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지금은 법원의 결정조차도 저런 식으로 수백 수천 명의 물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한 차단하고자 한다면은 이거는 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소위 말해서 셧다운 시킬 수 있는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제 불상사는 막아야겠지만 엄정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양방향이 전 차선이 통제된 상황이고 수백 명의 경찰 인력이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입이 될 것이다라는 임박하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앞으로 파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경찰이 좀 방어적 탄핵 찬반 집회 희비도 엇갈렸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혁 기자. 네, 윤 대통령 이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윤 대통령 이제 어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기간 머무르던 부인 피의자 대기실을 떠나 일반 수감자들이 있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복 대신 수영 번호가 적힌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요. 다른 재소자들처럼 구치소 규정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아직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 준비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공용 목욕탕 같은 외부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재소자와의 접촉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치소 앞에 집회 참가자들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고요? 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새벽 시간까지도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각자 구호를 쉼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가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인원들이 철수하고 소수만 남은 상황인데요. 앞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침통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 힘내라는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일부 지지자들은 울먹이며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구치소 앞 주차장 한쪽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여서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는데요. 찬성 집회 쪽의 경우 구속 발부 소식을 사회자가 전하자마자 다들 크게 환호성을 지르는 정반대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신나는 노래 등을 틀고 춤을 추며 구속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도 질서 유지를 위해 양측 공간에 분리하고 병력을 투입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앞은 당분간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매일 집회가 신고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조금 전에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의 극치라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싸워 나갈 것이고 2030 청년들의 과도한 분노 표출을 걱정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 청년들이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해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의 극치라고 말했고요. 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싸워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30 청년들의 과도한 탄핵 찬반 집회 희비도 엇갈렸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윤 대통령 이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윤 대통령 이제 어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기간 머무르던 부인 피의자 대기실을 떠나 일반 수감자들이 있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복 대신 수영번호가 적힌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요. 다른 재소자들처럼 구치소 규정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아직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 준비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공용 목욕탕 같은 외부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재소자와의 접촉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치소 앞에 집회 참가자들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고요? 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새벽 시간까지도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각자 구호를 쉼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가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인원들이 철수하고 소수만 남은 상황인데요. 앞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침통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 힘내라는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일부 지지자들은 울먹이며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구치소 앞 주차장 한쪽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여서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는데요. 찬성 집회 쪽의 경우 구속 발부 소식을 사회자가 전하자마자 다들 크게 환호성을 지르는 정반대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신나는 노래 등을 틀고 춤을 추며 구속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도 질서 유지를 위해 양측 공간에 분리하고 병력을 투입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앞은 당분간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매일 집회가 신고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조금 전에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의 극치라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싸워 나갈 것이고 2030 청년들의 과도한 분노 표출을 걱정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 청년들이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해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의 극치라고 말했고요. 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싸워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30 청년들의 과도한 들리고 있고요. 소화기로 건물 외벽을 깨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일부 시민이 현장에서 시위대들에게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하는 모습도 확인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부 시민이 시위대들에 둘러싸여 폭행했다고 전해주셨는데 그럼 그 폭행을 당한 시민은 현재 구급대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인 겁니까?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했을 때는 구급차로 이송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입 주위로 어느 정도 혈흔 자국이 보였고요. 네, 폭행 당하는 모습을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네, 일단 건물의 실내는 경찰이 진압이 돼 있고 시위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범위까지 시위대가 보이고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후문 앞 양방향 10개 차로 정도 범위까지로 시위대들이 점점 더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네, 또 지금 서부지법 실내에 있는 시위대는 30여 정도 제압했다고 봤는데요. 그 현장 밖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 법원 밖의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요? 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건물 외벽과 유리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파손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곳이 법원 후문에서 볼 수 있는 현장 영상인데요. 아직까지 시위대 일부가 경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법원 경내 시위자들이 남아있고 그럼 그 시위자들을 경찰이 내몰려고 하는 상황입니까? 현재까지 경찰이 해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마지막까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경찰 이동대를 중심으로 현장 통제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16개 중대와 1000명 정도 기동대 경력이 투입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더 추가로 투입될 경우가 있을까요? 해당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취재를 하지 못했는데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박희재 기자도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네,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출연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이 습격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저희가 함께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지자들이 소화기로 외벽을 깨고 경내 진입해서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소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가지고 일정 공간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소위 폭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동죄로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공용물 손상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저런 공공 기물들을 손상하는 거에 대해서 공용물 손상죄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경찰이 공무 집행 중인데 공무 집행을 방해한 부분들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즉 다중의 위력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될 수 있고요. 저 과정에서 만약에 특정한 사람들을 다중이 폭행을 할 경우에 특수 폭행,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중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형이고 실제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엄정하게 처벌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집행 그리고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효능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다중이 결합해가지고 폭동과 협박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이것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관여할 수 있고 강요할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서부지법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이든 사실 이러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리고 있고요. 소화기로 건물 외벽을 깨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일부 시민이 현장에서 시위대들에게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하는 모습도 확인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부 시민이 시위대들에 둘러싸여 폭행했다고 전해주셨는데 그럼 그 폭행을 당한 시민은 현재 구급대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인 겁니까?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했을 때는 구급차로 이송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입 주위로 어느 정도 혈흔 자국이 보였고요. 네, 폭행 당하는 모습을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네, 일단 건물의 실내는 경찰이 진압이 돼 있고 시위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범위까지 시위대가 보이고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후문 앞 양방향 10개 차로 정도 범위까지로 시위대들이 점점 더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또 지금 서부지법 실내에 있는 시위대는 32명 정도 제압했다고 봤는데요. 그 현장 밖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 법원 밖의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요? 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건물 외벽과 유리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파손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법원 후문에서 볼 수 있는 현장 영상인데요. 아직까지 시위대 일부가 경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법원 경내 시위자들이 남아있고, 그럼 그 시위자들을 경찰이 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까? 현재까지 경찰이 해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은 마지막까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경찰 기동대를 중심으로 현장 통제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16개 중대와 1000명 정도 기동대 경력이 투입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더 추가로 투입될 경우가 있을까요? 해당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취재를 하지 못했는데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박희재 기자도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네,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출연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이 습격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저희가 함께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자들이 소화기로 외벽을 깨고 경내 진입해서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소유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가지고 일정 공간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소위 폭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동죄로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공용물 손상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저런 공공 기물들을 손상하는 거에 대해서 공용물 손상죄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경찰이 공무 집행 중인데 공무 집행을 방해한 부분들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즉 다중의 위력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될 수 있고요. 저 과정에서 만약에 특정한 사람들을 다중이 폭행을 할 경우에 특수 폭행,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중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형이고, 실제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엄정하게 처벌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집행 그리고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효능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다중이 결합해가지고 폭동과 협박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이것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관여할 수 있고 강요할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서부지법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이든 사실 이러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